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 중국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정책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희망은 있죠. ESS라는 새로운 희망이 다시 크게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ESS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거의 뭐 산업혁명급으로 정말로 크게 급변을 하는 상황이죠. 완전히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AI 시대죠. 이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이 부품, 이 ESS,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배터리 점유율 추락, 이런 부분인데, 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각종 뭐 뉴스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자, 글로벌 EV 배터리 사용량은 증가를 했지만 한국의 3사의 점유율은 하락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LG엔솔, SK온, 삼성사이 모두 중국 업체 대비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자, 아주 비관적이죠.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입니다. 삼성사이는 주요 고객사 판매 부진으로 사용량이 감소했다. 중국 업체 대비 기술 원가 공급망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나온 지표다. 이 과거에 나온 이 지표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자, 이런 상태죠. 과거에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온 데이터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는 어떨 거냐라는 거죠. 미래는 어떨 거냐.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가장 큰 부분은 뭐겠습니까? 자, LFP라는 부분과 중국이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죠. 계속 지원도 해주고 배터리 굴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 두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 근데 가장 또 이 부분에서 또 큰 부분은 또 이 LF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뭐 반칙이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뭐 돈을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각 나라에서 또 견제를 하죠. 견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서 관세 엄청 올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전략의 실패에 지금 24년과 25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FP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봐야 돼요. 미래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금 지어놨고 많이 짓고 있죠. LG엔솔도 그렇고 삼성이스타일도 그렇고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이제 많이 지어진 상태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LFP 부분은 무시했었는데 3원계로만 갔죠. 자, 그런데 이제 LFP라는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발해서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만들었죠. 자, 이런 지금 이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중국의 LFP와
한국 기업들의 LFP가 한판 붙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LFP와 삼원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전을 한 상황인데 이제는 이 LFP 대 LFP로 붙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중국이 뭐 이 강하게 견제 통제한다 그러죠. 통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이 전략적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히토리와 배터리죠. 히토리와 배터리 부분에서 강력한 탈중국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이 탈중국 하는 이 미국의 이 의지에 지금 화답을 하고 있죠. 먼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삼성에스타이가 2조 규모의 계약을 미국 기업과 LFP로 체결을 했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그럼 나오냐? 중국이 이렇게 가격도 싸고 뭐 좋다 하는데 왜 미국의 업체가 삼성에스타이의 ESS 배터리를 택했을까? 일단 ESS 배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26년 이후부터는 밀리지 않습니다. 크게 그래도 중국 거 쓰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이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관세가 없다.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직판하는 상황이니까 관세 같은 거 없습니다. 이 관세가 26년부터 또 크게 붙죠. EV 배터리에만 관세가 많이 붙었는데 이제 ESS도 관세를 EV하고 똑같이 붙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중국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인건비도 싸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죠. 또 나라에서 막 지원해줘 버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 관세가 더 올라갔다. 그리고 운송비 이런 부분들 있죠. 배 타고 건너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적어도 ESS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에게 계속해서 얻어맞던 지금 중국의 이 점유율이 87% 정도 되고 있죠. 이렇게 얻어맞던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6년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26년, 이제 1월 11일입니다. 이제 1월 11일. 그래서 ESS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자, 요런 지금 상황이죠. 이미 26년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ESS 시장의 크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서 어쩌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ESS의 이 새로운 시장의 급성장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수준입니다. 충분히 대체할 만한 수준이다. 자, 지금 26년도를 보시면 ESS 자, 연평균 성장률이 20% 수준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자, 전기차는 연평균 성장률 6% 정도 되죠. 자, 26년도 56조 시장이다. 자, 자동차가 84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여기도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87% 부분에서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가장 크죠, 포션이. 그러면 이제 26년부터 해서 7년, 8년, 9년, 10년 가면 갈수록 이 87%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우리나라 업체들 LG엔솔과 삼성에스타이, SK온 자,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져오게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삼성이 2조 체결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로봇하고 드론 시장도 앞으로 상당히 커지게 되죠. 자동차에 그냥 한해서만 움직이던 이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25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4분기 LG전수 실적은 나왔습니다. 삼성의 실적도 1월 23일 정도 또는 26일 요 사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것까지 나오고 나면 25년도 정말로 안 좋은 악몽 같은 기업, 이런 잔재가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죠. 다 털고 이제 26년을 시작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좋아질 거냐? 그렇진 않겠죠. 지금 안 좋은 게 갑자기 확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26년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S 시장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커지는 게 ESS 시장이고, AI 시대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그야말로 이제 두뇌를 만드는, 그리고 두뇌를 더 좋은 두뇌를 가지는 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먹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부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짓고 있는 엔비디아도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짓고 있는데 이 경쟁이 앞으로 상당히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이제 미래는 없다 라는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어영부영 하다가 저걸로 되겠어? 이렇게 좀 유행 돌다 말겠지, 이렇게 했던 기업들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다.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정도면 되겠지 라고 했지만 지금 살아남은 거는 구글하고, 예전에는 넷스케이프가 제일 먼저 나왔죠. 사라져버리고 야후 거의 이제 존재감 없고 이런 상태죠. 자,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AI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I 부분을 장악을 하려면 더 좋은 성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가 가동하게 하려면 ESS는 필수품이죠.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ESS가 들어가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전기를 꽂아줘야 되겠죠.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거의 전기 먹는 하마들이죠. 전기를 끌어오려고 하면은 이 원자력이나 SMR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이제 에너지들은 그러면 아니겠죠. 무조건 에너지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도 여기를 계속 투자해서 만들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냐? ESS가 들어가죠. 자, 여기도 ESS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여기 ESS에서 저장을 했다가 반도체 쪽으로 계속 전기를 끊김없이 넣어줘야지 지금 AI가 구동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AI 주입니다. AI 주. 이 배터리가 자동차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고 있지만 자동차 플러스 AI 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주, AI 주다. 로봇도 AI 주.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AI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스마트폰에서 챗GPT, 제미나이 쓰죠. 자, 이런 것도 다 구동하는 것은 전력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앞으로 없어질 수가 없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LFP 이제 26년부터 중국에 뺏긴 이 점유율을 찾아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LFP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ESS라는 이 부분에서는 이 미국에서 탈중국이라는 부분을 계속 외치고 있죠. 히토류라는 부분과 지금 얼마 전에 또 한번 사자났죠. 중국이 배터리도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토류와 배터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탈중국을 할 거다라는 이 결단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걸리겠죠. 특히 히토류는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근데 배터리는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26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상황이니까 관세라는 부분이 또 완충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리고 전기차라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LF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 부분도 다시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세라는 부분에서 일단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26년부터 좋아질 일만 남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중국이 일본 히토류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죠. 또 어느 수준이 되면은 나중에 또 배터리도 아예 몰라 싸니까 이거 쓰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중국한테 완전히 잡아먹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막겠다라는 게 아주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25년까지의 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계속 점점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중국이 계속 중국이 최고, 중국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터리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배터리 시장 엄청난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중국만 살아남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버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조선이 중국이 싼 가격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이제 한국 조선 끝났다,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 부분하고도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우리나라 업체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짓눌리고 있지만 이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